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 오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참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웠어요. 그 이유가 예. 뭐냐면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 내용을 완전 숙지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피의 사실 공표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예.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자면 예. 첫 번째 이제 범죄 사실 중에서 횡령과 배임된 금액이 수십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조모 씨가 해외로 도주했어요. 예. 그것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코링크 PE에서 투자한 회사의 웰스 CNT 대표 최모 씨하고 예. 말을 맞추는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영장 발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만 어느 정도 드러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이 코링크 PE의 실제 소유주로 조모 씨를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그 운영하는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들의 대표 그리고 그 다음에 코링크 PE의 검찰이 바라보는 명목상 대표가 예. 영장이 기각됐는데 영장 기각 사유가 바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크지 않다. 주범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 주범은 영장 발부를 할 수는 있지만 정범에 대한 발부할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구속 여부를 가를 좀 핵심 쟁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혐의들 중에서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일단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오촌 조카가 코링크 P의 실제적인 운영자가 돼야 하는 거죠. 실제 소유자, 대표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예. 그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일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이제 배임과 횡령인데 이 배임과 횡령 자체는 이 코링크 P 회사에서 투자한 웰스 CNT 예. 그 회사로부터 10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아간 거 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횡령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이 코링크 P 회사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서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수십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아마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제 그 돈을 횡령한 거 이제 이런 것이 특경법상 이제 횡령 배임과 관련된 거고요. 근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운영한 사람이 아니면 운영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사모펀드 운영할 수 없는데 이게 개입했고 또 허위 공시를 통해서 일단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에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이 이제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예. 부분이 있고 근데 증거인멸 교사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링크 P에서 투자한 회사의 웰스 CNT 대표 최모 씨하고 이제 전화 녹취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 교사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 전화 녹취록 말을 맞춘 정황과 관련해서 네. 검찰은 이제 이게 증거인멸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증거인멸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떤가요? 일단 범죄 사실이 확정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인정이 돼야지 증거인멸이 되는 건데 예. 범죄 혐의 자체가 불분명하면 근데 증거인멸은 범죄가 되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링크 P의 실제적 소유주고 이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확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는 예.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투자 회사에서 10억여 원 정도로 좀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짚어주셨듯이. 근데 이 네. 돈이 대부분 뭐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됐다고 합니다. 네. 이 흐름을 쫓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7억 3천만 원 이제 3억짜리 수표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현금화 시켰는데 왜 중요하냐면 예. 이제 10억 3천만 원이에요. 또 합쳐서. 예. 근데 이 돈이 웰스 CNT로 받았는데 웰스 CNT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조국 펀드라고 하는 조국 예. 가족들이 투자한 돈의 일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돈에 용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걸 써야 하는데 이걸
사채 명동시장에서 이거 사채에서 현금으로 교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검찰이 뭐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모펀드와 관련된 주식회사 주가 조작에 쓰인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코링크피에 어떤 주식을 구입하는데 매입하는데 쓰였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랄지 횡령과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좌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 오촌 조카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이건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그 이제 표창장과 관련된 사무소 유죄는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말고 만약에 뭐 부산 의전에 가는데 이걸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문서 유조된 사무소를 행사한 것이 되고 예. 또 부산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유기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되면 이 오촌 조카가 배임 횡령한 돈, 또 사모펀드 운영하는 회사의 그 돈, 예. 이거 자체에 과연 정경심 교수와 관계의 연관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에서 소환의 시점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고 만약 영장이 기각이 되면 예. 검찰에서 아마 보강 수사를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소환의 시점은 좀 늦춰질 수 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소가 됐고 여러 가지 많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정경심 교수를 부르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최근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부분도 소환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주 뭐 병 자체가 생명이나 예. 신체에 뭐 위험이 될 정도 아니면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장관의 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데 내가 지금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아프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지정한 소환 때는 가지 못한다. 그러면 소환이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소환에 응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에 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예. 뭐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시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도 안 왔고 뭐 별도의 서면 조사도 없었다라고 네.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환 시점이 참 궁금한데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어느 정도로 좀 소환을 할 것으로 제가 볼 예상하십니까? 때는 영장이 만약 발부되면 예. 뭐 소환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조모 씨에 대한 수사를 했고 조모 씨를 체포해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창장 관련된 사무소 위조도 수사 마무리가 거의 되었고 예.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검찰이 뭐 즉시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 방어권 그리고 네.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왜곡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게 혹시 전략입니까? 연일 뭐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속내라고 전략일 수 수도 있을까요? 있고 본인이 네. 느끼기에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로가 아니냐, 예. 검찰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예. 그다음에 당국대 이제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뭐 영장 청구와 관련된 부분,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했더라 그런 것들이 나온 걸 보면 예. 이거 과연 피의사실 공표의 일종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해볼 사유도 있는데 예. 요즘 언론이 워낙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언론을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건 단정지을 수 없지만 예.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자체는 굉장히 여론전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보면 예. 자신의 불만을 이렇게 SNS 통해서 토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여론, 지지 이런 거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여당과 법무부가 그 말씀하신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피의사실 네. 공표를 방지하는 거죠.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포토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공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포토라인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 추정 원칙할지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그거 자체를 공개를 금지시킨다 이런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명 공개 금지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공직자의 경우에 예. 그리고 만약 수사 내용을 유포를 하면
그제는 이제 검찰청 단위에서 감찰을 했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대검에서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까지 어떤 검찰이나 이제 경찰의 관행은 이제 수사가 다 끝나서 특히 검찰이 기소가 되면 이제 수사 브리핑을 하거든요.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예. 기소 후에도 이런 브리핑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이제 공보주칙 변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조사를 받는 사람, 피의자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예.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라인을 쓰는 것은 금지한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적폐 수사를 하는데 국민이 누가 적폐 수사 대상이 되는지 또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예. 이것은 이제 언론의 입장이랄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예.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점에서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예.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이냐 수사 개입이냐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이야기고 또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걸 상당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못한 상태예요. 예.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타이밍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계속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만약에 수사공보 준칙을 개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중앙지검의 특수부의 제1호 수사가 바로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니냐? 충분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 일단 타이밍을 좀 늦춰도 괜찮다. 또 조국 장관이 전혀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시점 이후에 개정해도 좀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 준칙을 저는 뭐 포토라인 같은 거 폐지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데 국정농단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이 어느 정도 알 권리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 브리핑, 그러니까 기소 전이 아니고 기소 후에는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좀 참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까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